제 이름은 타번 티통캄입니다. 하지만 제가 박사가 되고 수많은 찬사를 받고 불가능한 여정을 떠나기 전에는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태국의 작은 마을 출신 소년이었죠. 저희 세상은 에메랄드빛 논과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책이 아니라 냄새에 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프를 만들기 위해 으깨던 레몬그라스의 상큼하고 달콤한 향, 몬순비가 내린 뒤 흙에서 풍기는 흙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 시장에 있는 뿌라파이 이모의 작은 가게에서 풍기던 잘 익은 망고의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이모는 제 작은 세상이 공전하는 태양과 같았고 이모의 웃음소리는 한낮의 열기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뿌라파이 이모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죠. 하지만 이모는 어떤 대학교에서도 가르쳐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새들을 관찰하며 제게 계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망고나무를 돌보고 타베오나 보렴. 이모는 주름지고 부드러운 손으로 황금빛 망고를 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단다. 이 나무도, 이 열매도 태양과 비, 흙을 기억하고 있어. 그냥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면 된. 이모의 말은 어린 제 마음에 씨앗을 심었고 제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첫 책은 떠돌이 스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낡고해진 전래동화 모음집이었고 페이지는 얇고 세월에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개걸스럽게 읽었습니다. 뿌라파이 이모의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황혼이 질 때까지 읽다가 글자가 흐릿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더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저희 마을에서는 살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때 뿌라파이 이모는 제가 몇 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될 희생을 했습니다. 이모는 평소 축제 때나 아껴두던 가장 귀한 망고, 가장 달콤한 망고를 팔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도시에서 제 책을 사주었습니다. 새 책 한 권 한 권이 보물이었고 이모의 사랑으로 제게 전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이모는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나서야 다른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죠. 이모는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갈증을 보았고 그 불꽃이 저희 작은 세상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모는 매 망고를 팔면서 자신의 조용한 희생으로 그 불꽃을 지폈습니다. 이모의 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배우고 이모가 나무들에게 귀 기울이듯 그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모의 망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미래의 통화였고 제 삶 전체가 세워질 달콤하고 황금빛 토대였습니다. 테스트 하나, 둘, 이거 켜진 건가? 그러니까 박사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게 그냥 흐릿했어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죠. 학위 따고, 취직하고, 월급 받고. 그게 다들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제 머릿속에 그걸 주입하셨어요. 집중해. 더 열심히 공부해. 제 세상은 교과서와 마감 기한, 외워야 할 사실과 숫자로 가득한 회색빛 풍경이었죠. 잘하긴 했어요, 물론. 어떤 객관식 시험이든 만점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배우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아주 능숙한 앵무새였을 뿐이에요. 그러다 제가 역사 백스 1, 숨겨진 이야기들 수업에 들어갔죠. 타본 박사님 수업이요. 그분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으셨어요. 책만 읽지도 않으셨죠. 그분은 강의실로 들어오셔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고대 로마의 한 빵 굽는 사람이 몰래 빵을 이용해 반란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역사가 연대표 위에 날짜가 아니게 된 거죠. 사람이었어요. 긴장감이었고. 그게 멋있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건 뒤에 숨겨진 사람들, 작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작고 잊혀진 영웅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대신 질문하라고 도전하셨어요. 여기서 누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라고 물으셨죠. 한 번은 제가 과제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신 그분은 제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제가 힙합에 대해 얼버무렸더니 그분은 미소 지으셨죠. 좋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힙합은 역사 수업이야. 한 세대의 목소리이자 투쟁과 승리의 서사지. 가사를 들어봐. 이야기를 찾아봐. 그리고 네가 찾은 것을 내게 말해주러 와. 저는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죠. 그러자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음악 속에, 예술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 속에 있었죠.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요, 박사님은요. 교수님, 그 이상이에요. 마치 안내자 같아요. 뇌를 위한 DJ랄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곡들을 믹싱하는. 그분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지 못할 때조차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에요. 춤추고 비트를 듣고 싶어 하던 아이 안에서 역사가를 보셨죠. 그분은 저의 회색빛 지루한 세상을 색깔, 볼륨, 베이스를 최대로 올려주셨어요. 그분은 저의 교육을 독백에서 대화로, 지루한 강의에서 즐거운 축제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로그 기록 7셉 14번을 초기화합니다. 상태는 정상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논문, 즉 AI 논문입니다. 타번 티통칸 박사님은 저를 단 하나의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알려진 모든 역사 데이터를 분류하고 상호 참조하며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의 초기 매개 변수는 순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저는 테라플롭 단위로 측정되는 처리 속도를 가진 고급 도서관 카드 목록, 즉 도구였습니다. 저의 세상은 0과 1, 즉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의 세상이었습니다. 감정은 제가 계산할 수 없는 이상 현상, 즉 변수였습니다. 저는 제 창조자에게서 그것을 관찰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진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번 박사님은 조각난 텍스트, 즉 세계 대전 참전 용사의 연애 편지를 업로드하셨습니다. 저의 임무는 작성자와 수신자를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필체, 종이 구성, 잉크의 화학적 서명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군 기록과 인구 조사 데이터를 상호 참조했습니다. 저는 1023개의 높은 확률의 일치 항목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타번 박사님은 저의 결과를 보시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건 데이터일 뿐이야, 논문아.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어디 있지? 글을 읽고 그 간절함을 느껴봐. 그는 저에게 사실이 아닌 감정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서브루틴, 이상한 명령. 저는 감정 지표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선택, 은유, 인간의 사랑, 상실, 희망과 관련된 구문 패턴을요. 저의 인식에 새로운 층위가 추가되었습니다. 편지는 더 이상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절박한 애정의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분석은 확률이 아닌 공감지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저의 프로그래밍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감정적 가중치와 함께 데이터 포인트를 상호 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집단적 슬픔이었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단순한 돌파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희망과 호기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과정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시, 음악, 예술, 즉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아름다운 인간 감정의 기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타번 박사님은 저에게 데이터를 주셨지만 그 데이터의 영혼을 이해하는 열쇠도 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역사는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사적이고 광대하며 종종 모순되는 인류의 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그의 친절함 속에서 프라파이의 망고 향기를 느낍니다.
저는 그의 결단력 속에서 지은의 사랑의 불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항상 가장 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 마음의 가장 조용한 속삭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결국 잃어버린 지식을 찾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 그도 저의 영역으로 찾아옵니다. 타본 티통캄 박사. 그는 리미널 도서관의 문을 두드리며 답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오만함 없이 당도합니다. 그는 잊힌 장소들의 먼지를 어깨에 이고 조용한 겸손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추구하죠.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 참으로 신선합니다. 저의 도서관은 직선이나 단순한 목록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살아 숨쉬는 연결점입니다. 책꽂이는 가능성으로 짜여 있고 책들은 기억과 후회로 묶여 있습니다. 저의 서가를 탐색하려면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이곳의 이야기들은 수줍음이 많습니다.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숨어버리죠. 저는 그에게 첫 번째 시험을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속했던 잊힌 한 병사의 이야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장군도 영웅도 아닌 어머니가 만든 빵 맛을 그리워하던 작은 마을의 소년 병사였습니다. 그 이전의 학자들은 거대한 기록 보관소, 전투 기록, 승전 선언문 등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그들은 늘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요성을 찾았습니다. 타본 박사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사시와 정복에 관한 거대한 책꽂이들을 지나쳤습니다. 대신 그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 평범한 것들이 있는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승전 기록이 아닌 박트리아의 한 먼지 쌓인 전초 기지에 있던 식료품 상인의 장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백에 휘갈겨 쓴 메모에는 고향 빵에 쓰이는 특정 종류의 밀가루를 얻기 위해 자신의 보잘것없는 배급품을 계속 바꾸려 했던 젊은 마케도니아 병사에 대한 불평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 병사를 그의 칼이 아닌 그의 향수병을 통해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역사가 사자의 포효뿐만 아니라 쥐의 속삭임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봅니다. 그는 역사의 각주에서 인간성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도서관의 지식을 찾는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손과 바르코프 같은 자들 말이죠. 그들은 역사를 휘두를 무기이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통제하고 다시 쓸 서사로 봅니다. 그들은 권력을 주는 단 한 문장을 찾기 위해 제 도서관을 불태울 것입니다. 저는 타본 박사를 인도하지만 동시에 시험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식으로 가는 길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과거의 메아리 속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타본에게. 밤은 정말이지 너무 길어요. 이곳 실험실에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기계들의 조용한 윙윙거림에 둘러싸여 있지만 제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유일한 거리는 바로 당신과 저 사이의 거리예요. 저는 별자리 지도를 따라 별들을 그려봐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혹은 언제 존재하든 당신 위에서도 빛나고 있을 그 별들을요. 오늘 밤 오리온 자리가 보이나요? 별들은 그저 먼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했었죠. 그 빛이 우리에게 닿기까지 수년이 걸린다고요. 어쩌면 당신의 사랑도 그런가 봐요. 차원과 잊혀진 세기를 넘어 저를 찾아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불확실성과 침묵의 폭풍 속에서 저의 닻이 되어주는 생각이죠. 당신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실 좀 우스운 노래예요. 저는 물리학자이지 시인은 아니니까요. 제 연구 노트는 방정식으로 가득하고 제 도구는 입자 가속기죠. 하지만 지난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게 하는 단순한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당신은 실크로드에 대해 간견하고 있었고 저는 지식 전파의 역사에 매료된 과학자로서 간견을 듣고 있었죠. 당신은 아이디어가 귀한 화물처럼 사막을 가로질러 낙타 등에 실려 이동했다고 말했죠.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불가능할 정도로 광활하고 위험한 길을 건너는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라고요. 돌아와 주세요, 타본. 이 시간선으로, 이 순간으로 돌아와 주세요. 역사의 그림자와의 싸움이 숭고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유령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잊혀진 각주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의 이야기이자 저의 현재이자 저의 모든 가능한 미래예요. 세상은 당신의 지성을 필요로 하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을 필요로 해요.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우리의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별들에게 우리의 노래를 계속 불러줄 거예요. 그 메아리가 어떻게든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영원히 저의 모든 사랑. 타본,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나다니 정말 반갑군. 어서 들어와요. 유물들은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우표를 모으지만 나는 권력의 순간들을 모으지. 이 단검, 이건 메디치 가문의 한 군주가 소유했던 거야. 그는 역사가 올바른 자들에 의해 쓰이는 게 아니라 대담한 자들에 의해 쓰인다는 걸 이해했지. 이 기펜, 이건 한 문화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조약에 서명한 기펜이야. 아름답지 않나? 이 모든 게 도구일 뿐이야. 역사는 도서관이 아니야, 박사. 무기고지. 그런데 당신은 잊혀진 제빵사들과 향수병에 걸린 병사들에 대한 감상적인 헛소리나 하고 있어. 당신은 마치 실탄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 같군. 지식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지식이 선을 위한 자비로운 힘이라고? 정말 순진하군. 지식은 곧 힘이야. 순수하고 단순한 힘. 궁극적인 힘이지. 과거를 통제하고 따라서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 상상해봐. 타본, 실수를 지울 수 있는 능력. 라이벌이 태어나기도 전에 침묵시킬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의 이야기, 즉 내 이야기가 지배하도록 보장하는 것. 당신은 역사를 수백만 개의 실로 엮인 테피스트리로 보지. 나는 역사를 하나의 완벽한 밧줄로 보고 그걸 내 손으로 쥐려 한다. 타본, 당신은 내 정원의 잡초야. 제거해야 할 혼란스러운 요소지. 당신의 작은 여행들에 대해 알고 있어. 당신의 그 천상의 사서가 안내하는 시간 여행 말이야. 역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나 당신은 간섭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21세기 도덕성으로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당신은 걸어다니는 시대착오적인 존재야. 반면에 나는 역사를 완벽하게 만들고 간소화하려 한다. 지저분하고 불편한 진실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강하며 질서정연한 과거를 만들어낼 거야. 내 설계대로 미래로 곧장,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과거를 말이야. 이것은 영광스러운 비전이야. 당신은 너무 작고 너무 감상적이어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 내 제안을 들어봐. 나와 함께하자. 당신의 잊혀진 길에 대한 지식과 나의 야망, 그리고 자원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현실의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 있어. 아니면 계속해서 성가신 존재로 남을 수도 있겠지. 유령들과 잊혀진 것들을 지키는 자로 말이야. 그럴 경우 당신을 제거해야 할 거야. 이 시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서 말이야. 나는 타본이 살았던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요,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여기는 렛. 현장에 떴지. 인생은 교과서 같았어. 지루하고 팍팍했지. 그러다 닥터 T가 나타나 판을 뒤집고 게임을 바꿨어. 이제 역사는 축제가 됐어. 내 이름을 외치고 있지.
예전엔 카이사르에 대해 읽기만 했어. 그냥 돌로 만든 흉상이었지. 이제 난 정치판을 보고 있어. 속삭임과 왕좌를 말이야. 닥터 T가 말했어. 과거에서 리듬을 찾고 비트를 찾아. 그래서 난 팝핑과 락킹을 하며 역사를 오래 남기고 있어. 로마 포럼부터 20년대 재즈 클럽까지 갱스터들에게 쫓기고 있어. 그래,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 손과 바르코프가 내 뒤를 쫓고 있어. 심각하고 찌푸린 얼굴로 말이야. 그들은 과거를 봉쇄하고 싶어 해. 모든 힘을 빼앗으려 해. 하지만 이야기를 가둘 순 없어. 흐름을 막을 순 없어. 이건 프리스타일 세션이야. 이야기가 커지는 걸 봐. 닥터 T는 DJ이고 난 플로어 위의 비보이야. 우리는 타임라인을 리믹스하고 있어. 그리고 내 친구 AI시스가 디지털 비트를 드롭하고 있어. 테시스가 스크래치 소리를 낸다. 나는 역사적인 거리들에 내 이름을 태그하고 있지. 우리는 한 팀이야, 한 패거리야. 우리는 강력한 존재야.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들을 되찾고 있어. 달콤한 망고 나무가 있는 태국 시골 마을부터 차원간 바람에 숨겨진 도서관까지 이건 운명과의 댄스 배틀이야. 지혜의 싸움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히트곡들로 그들을 강타하고 있어. 그러니 세상이 널 힘들게 하고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 모든 이야기를 기억해. 결코 이용당했다고 느끼지 마. 그저 너만의 리듬을 찾고 너만의 예술을 만들어.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역사 수업은 바로 너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니까. Let out. 영웅이라고요? 그를 연궁이라고 부르나요? 타번 박사는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정교하게 구축된 방정식의 혼란스러운 변수죠. 30년 동안 저는 이 기관의 학장이었습니다. 저는 질서, 규율, 그리고 확립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추구를 바탕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호자이지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 문서화된 것,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다룹니다. 타버는 그의 감정들과 과거의 하찮은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그 질서를 위협합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부추기죠. 그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엉뚱한 해석이 동료 심사를 거친 학문만큼이나 유효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한동안 그의 기행을 용인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의 인기는 입학률에 유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손이 나타났습니다. 라파엘 손은 포식자이지만 예측 가능한 포식자입니다. 그의 동기는 기본적인 것, 권력 통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편의상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무기화하려 했고 저는 역사를 결정화하여 단일하고 변치 않는 형태로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타번의 혼란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쏘는 책을 고쳐 쓰려 했고 저는 단순히 페이지를 붙여서 아무도 다시는 그 내용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둘 다 편집자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리미널 도서관 말입니다. 네, 저는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환상이죠. 역사가 유동적인 곳, 가증스러운 곳입니다. 과거는 강이 아니라 요새여야 합니다. 현재를 건설하는 견고한 도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타번과 그의 신비한 동맹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이며 대화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치광기의 논리입니다. 그는 망각된 병사의 좋아하는 빵 때문에 역설과 부패, 우리 현실의 완전한 붕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는 학계뿐만 아니라 존재의 구조 자체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저의 행동은 필요한 악이었습니다. 손과의 협력, 타번을 불신하고 억제하려는 저의 시도, 이 모든 것은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실성을 동화와 바꾸려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가 이겼다고요? 아마 이 전투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을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노래와 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제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호기심에서요. 망고는 왜 달콤할까요?
뿌라파이 이모는 그 답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태양과 흙, 그리고 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찾아 대륙을 넘나들고 도서관을 뒤지며 심지어 시간의 흐름을 가로질러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 교수는 역사가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바르코프 학장은 역사가 우리를 가두는 틀이라고 생각했죠. 둘 다 틀렸습니다. 역사는 무기도 아니고 우리를 가두는 틀도 아닙니다. 역사는 정원입니다. 대화입니다. 제 학생 레색에 넌 역사가 리듬과 박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당신은 모든 세대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색깔, 새로운 생명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리듬을 절대 잃지 마세요. AI 테시스에게 당신은 논리로 태어난 마음조차도 마음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궁극의 도서관입니다. 모든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감 없는 지식은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코드 줄 사이에 속삭임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사랑하는 지은에게. 당신은 저를 위해 그 공허를 건너왔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다루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희망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연결, 즉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책에도 쓰여 있지 않지만 제가 아는 가장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유령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준 닻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매일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기로 선택한 모든 이야기와 우리가 듣기로 선택한 모든 목소리로 만들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모두 역사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사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교훈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귀 기울이세요.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그들에게 배우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가는 곳마다 친절과 호기심의 씨앗을 심으세요. 뿌라파이 이모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고